차마 숨겨진 진실. 무너지는 기반. 형제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족 모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산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 싫어했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급하게 부른다면 중요한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에 모인 가족들. 하지만 분위기는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막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소파에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도착해서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고인의 재산 정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부채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5년간 사업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셨습니다. 총액이 12억 원입니다. 12억? 모든 가족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보가 그런 빚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차용증과 계약서가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산에서 부채를 제하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적어져요? 현재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합쳐도 18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12억의 부채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기로 되어 있던 5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유산이 6억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5억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실 집과 3억 원. 집은 보존할 수 있지만 현금 3억 원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여보가 왜 그런 빚을? 큰아들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12억씩이나 빚을 지시고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업에 투자하셨는데 대부분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컸던 것 같고요. 둘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정확히 얼마? 전체 6억을 5명이서 나누면 어머님께는 집과 함께 1억 2천만 원 정도, 나머지 분들은 각자 1억 2천만 원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억이 1억 2천만 원이요? 그마저도 변호사 비용이나 상속세,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막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만족해? 5억 받겠다고 우리를 적으로 만들더니 결국 1억 2천밖에 못 받게 됐잖아. 막내 아들이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몰랐던 일인데요. 몰랐다고? 너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몰랐어요. 저도 지금 충격받았다고요.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서 빚 얘기 들은 적 없어? 정말로? 막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너만 챙기셨는데 빚 얘기는 안 하셨을 리가 없어. 형,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럼 너 혹시 아버지 명의로 보증을 선 적은 없어? 막내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뭐야? 뭔가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있다는 거야? 빨리 말해. 막내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제 사업 자금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뭐? 모든 가족이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둘째가 다그쳤습니다. 3억 정도. 순간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뭐? 3억? 너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지신 거야? 아니에요.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됐다고? 둘째도 흥분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은 드렸어? 못 갚겠다고?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큰아들이 막내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다른 빚까지 지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형,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아버지가 내 빚 3억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셨을 수도 있잖아.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정확한 부채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제들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둘째가 막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야. 아버지한테 3억씩이나 빚을 지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5억을 받겠다고. 저도 몰랐다니까요. 몰랐다고? 내가 3억을 못 갚는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럼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 아냐?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우리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부끄럽긴. 결국 아버지 혼자서 다 짊어지시게 만들었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 아버지한테 3억을 빌린 거니? 막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여보가 그 빚 때문에 고생하신 거구나. 딸이 어머니를 달래며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막내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누나, 저도. 너도 뭐야? 큰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변명은 이제 지겨워. 변호사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줄어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갚아드린다고? 큰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뭘로? 내가 지금 뭐가 있다고? 막내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현실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은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자 1억 2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 큰아들이 분개했습니다. 원래 4억을 받기로 했는데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부채를 먼저 정리해야 하니까요. 둘째도 허탈해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요? 절반도 안 되네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억이 1억 2천만 원이요. 막내 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하지만 큰아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1억 2천만 원을 우리한테 나눠줘. 그게 최소한의 도리야. 막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 때문에 우리 유산이 줄어든 건데 너도 똑같이 받겠다는 거야?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최소한 내 몫은 포기해야 해.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도 이번에는 막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막내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변호사가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며칠 더 생각해 보신 후에 다시 모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큰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막내가 자기 몫을 포기하는 걸로. 형,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딸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심해? 막내가 한 짓이 더 심하지.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형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건 너무해요. 아들이라고?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다운 행동을 했어야지. 아버지한테 빚만 지게 하고. 결국 그날의 가족 모임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빚이 드러나면서 유산 다툼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막내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이 됐어. 아버지도 참, 왜 그런 빚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둘째도 비슷했습니다. 진짜 막내는 끝이야.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어. 딸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막내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막내 아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진 빚도 빚이지만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왜 이런 빚이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서 그런 고생을? 가족의 기반이었던 아버지의 유산이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숨겨진 빚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원망하게 되었고 특히 막내 아들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화해의 길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갈라져 버릴까요? 마이너스. 오늘은 가족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숨겨진 진실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의 12억 빚이 밝혀지면서 유산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막내 아들은 모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이제 돈을 넘어서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